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턴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이고요. 오늘 뭐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네,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났고요. 네, 만여의 날. 그래서 첫 거래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어제 지났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3개월의 어떤 분위기를 좀 대략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기 때문에 오늘 또는 이제 다음 주 초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인데요. 이게 다행인 것은 그저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매크로 이슈 중에서는 역시 금리 인하가 언제쯤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지표들은 다행히 또 이제 좀 이제 미국도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경제는 역시 이제 미국과 친화적인 또는 미국과 상생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굉장히 뭐 크게 갔죠. 오늘은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같이 가면 좀 편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 PPI인데 요거는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예요. 그래서 전월에 비해서 그 0점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그래도 이제 플러스이지 않을까 했는데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는 더 내려왔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부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증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가 지표, 경기 지표는 여전히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뭐 유로는 벌써 내렸잖아요 한번. 그리고 캐나다도 심지어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를 유지하고 그래도 뭐 아무래도 미국이 아무래도 전 세계 최강대국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강하다 하고 하지만, 네, 여기저기서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예상보다도 좀 둔화되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어제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10개월 내 최고치 제일 높았다.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올 이달 초에 고용 지표가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제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다달이 이게 통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달은 너무 높게 나오고 어떤 달은 너무 낮게 나오고 그렇죠? 이게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서 요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경기는 좀 고물가이기 때문에 미국도 다 좋은 게 아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가 지표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점점 둔화되고 있는 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평균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달 그때만 봐가지고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 지표도 역시 둔화되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페드워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PPI까지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7월에도 이제 그 12% 예,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12월에도. 그래서 예,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물가 지표가 역시 또 내려가는 완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 역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뭐 어쨌든 뭐 파월도 그랬죠. 파월도 일단은 뭐 점도표상에서는 뭐 올해 한 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에 따라서는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우리는 그냥 한 번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두 번 되면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낫다. 너무 성급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죠? CPI에 의해서 이어서 또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물가가 완화되는 것이 이렇게 좀 비주적으로 좀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CPI가 발표나고 나서 FOMC에서는 이게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점도표상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밑꼬리다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시 이제 고물가에서는 장사가 없죠. 그래서 고금리는 만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물론 일부 뭐 인공지능 이쪽 섹터는 뭐 여전히 좋긴 합니다만 그건 일부라고 했죠.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미국도 역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 이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패드와 치상에서는 9월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앞서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되면 좋고요. 그렇죠?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뭐 금리나 뭐 올해 한 번 또는 두 번인데 뭐 두 번 하면 좋고요. 그죠? 한 번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다행인 것은 유가가 좀 관리가 컨트롤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또는 뭐 원자력 뭐 이런 이제 그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이제 좀 늘려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중국 또는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 이건 영일만 이거는 파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파면 결국엔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채산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유가가 내년에는 뭐 50달러 선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달러 내지 60달러.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체 에너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파면 나온다. 전 세계 산유국들이 90개국이 넘어요. 그렇죠? 한때는 우리나라도 천연 가스가 조금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 뭐 파봐야 알겠지만 그거는 뭐 결국에는 이제 채산성이 문제다. 그래서 내년에 유가가 50달러 내지 60달러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한 전망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좋지만 유가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산유국들은 조금 안 좋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한테는 사실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어쨌든 계속 자료는 팔로우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스닥 선물 지수 이제 현재 시간인데요. 그래서 어제도 뭐 큰 폭으로 상승을 그저께죠. 그리고 어제도 상승을 했었고 현재 시각에도 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물가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실업률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연준이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데 그래서 상승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 애플 얘기 요즘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죠. 물론 엔비디아도 어제는 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애플이 드디어 종가상으로 이제 최고치를 좀 달성을 했고요. 200달러 넘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드디어 제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총 1위가 됐어요, 애플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등,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사실 뭐 근소합니다. 예, 근소하긴 하지만 역시 이제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니까 이게 올해 그 아이폰에 대한 어떤 네, 교체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고, 역시 이것은 사실은 뭐, 삼성 갤럭시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 오히려 못 갔던 것들이 최근에 증가 상승에 그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갔죠.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네, 결국에는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테슬라 이제 뭐 테슬라 얘기 또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테슬라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이 그죠?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또 그거죠.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좀 그 보상을 많이 해주면 결국에는 좀 희석되는 좀 부정적인 이유도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것이 결국에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로봇 옵티머스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론 머스크 하기 나름인 상황이다 보니까 참 미우나 고우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랑 같이 가야 되는 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급등해줬다가 그래서 뭐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보상이 크면 또 그만큼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네, 주가 상승의 이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상승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그 자체다. 역시 또 그 흐름을 일반 주주들도 뭐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상승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오늘 뭐 2차 전지는 사실 뭐 좋지가 못한데 그죠? 제가 에코프로는 잘 추천을 안 드리죠. 이유는 아, 이것을 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너무 이제 주가 좋을 때 이제 좀 그런 행태를 좀 보였는데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쉽죠 오늘 좀 테슬라도 모처럼 크게 좀 상승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좀 쉬어가는 좀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뭐 계속 좀 하반기 좀 봐야 된다 일단 말씀드렸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됐다. 네, 이거는 뭐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호재인 거는 호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도 보면 최근에 대만은 너무 좋아요. 그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물론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정학적인 어떤 그 중요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만의 주가가 좋아요. 물론 뭐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너무 그렇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대립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좋지가 못해요. 아무래도 계속 네. 두,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역시 좋지 못하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대만도 그렇지만 미국이랑 일단 좀 친화적으로 가야 좀 더 주가에도 상승에 도움이 좀 되고요. 그런 흐름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보면 어제는 좀 음봉에서 좀 아쉬웠지만 오늘은 또 양봉이에요. 역시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간 데는 역시 삼성전자가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 보더라도 그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연속으로 양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고점까지 왔는데 좀 이게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고점 오면은 이제 또 이제는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때가 좀
왔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뭐 CPI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면 뭐 이제 월말에 또 PCE 발표되죠. 그래서 물가가 둔화되고 그렇게 이제 금리가 완화되는 상황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삼성도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좀 그렇게 보여요. 이건 뭐 제가 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최근에 그쵸 연뭐 최근 이래봤자 뭐 3일밖에 안 됐지만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선물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막 매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올라가 이게 또 지수가 상승할 때 또는 외인들이 매수할 때 특징입니다. 초반에 눌러요. 초반에 눌러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들어가면서 점점 매수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 증시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이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눌림목일 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놀라서 팔죠, 그죠? 어제 오른 것 같으니까 좀 팔고 하는데, 어, 저랑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보면은 외인들이 오히려 오전에 누른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매수 강도가 점점 세진다. 그리고 뭐 지금은 안 좋아서 조금은 좀 아쉽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나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가 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늘 방송 꼭 보시고요. 제가 또 방송 끝나고서 꼭 보라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물 보면 어제 엄청나게 2조 5천억이에요. 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뭐, 좀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매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기술인 거죠, 이게.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안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매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결국에는 또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일단 뭐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삼성전자 대형주가 먼저 올라갔지만 결국엔 다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또 말씀 좀 드립니다. 요 상황을 좀 잘 유념해 보시면 계속 보신 분들은 아는데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게 이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못 가나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선물도, 그죠? 원래는, 이게 계속 이제 외인들이 좀 이렇게 누르는 듯한 흐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르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 역시 CPI 결과가, 일단은 좋게 나오고, 이렇게 누를 만큼 눌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CPI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게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었고요. 그죠? 계속 이제 순매수입니다. 선물이고요. 그래서 역시 지수 상승. 지수 상승하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이제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치마하고, 지금 급투세니 뭐니 뭐 이런 핑계 대고 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공매도도 내년 3월까지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미리부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도 좋죠.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죠? 여기 CPI 발표도 코앞이고, 그죠? 그 당일 전날인데 그날인데 CPI 발표 전부터 이게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갑자기 반등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있다, 그죠? 이미 이제 눈치챈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이제 한 번으로 예고를 했지만 또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CPI에 이어서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리고 그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도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이제 FOMC가 좀 그러니까 연준이 좀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이제 좀 배팅이 이제 웨이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서 또 급등을 해줬죠.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도 한때 8만전자를 넘어섰는데 뭐 이제는 좀 삼성전자도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주를 못하고 그러니까 빅테크의 파운드리를 수주를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보면은 일단은
그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하방은 좀 견조하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네, 역시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엔비디아 수준은 아직 못한 거는 아쉽지만 좀 약간은 좀 자잘하게 진짜 파운드리 자잘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SMC가 대만의 TSMC가 너무 이제 걔는 거기는 이제 그 빅테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감당이 다 안 돼요. 결국에는 차고 넘치는 거죠.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게 삼성전자한테도 계속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자잘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잘하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송을 추구를 합니다. 어쨌든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자잘한 그 회사들 것들은 계속 수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그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예, 결국에는 실적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계속 이제 기술도 바운더리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8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좀 이제 삼성전자도 갈 때가 됐고 그리고 코스피도 갈 때가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드린 얘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주식을 가지고서 보면은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보겠지만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갈 때가 됐고 코스피도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왜 뭐 삼성전자만 가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결국엔 또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조금 지금 아쉬운 종목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결론인 거고요. 저의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1200주나, 그죠? 1200만 주, 1200만 주, 대량 매수입니다. 어제 선물 없이 만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기술적으로 아주 그냥, 확 들어왔냐, 그냥 훅 들어왔어요. 오늘도, 오전에도 260만 주, 대량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 갈 때가 됐다. 물론 엔비디아 수주가 좀 아쉽지만 그게 아니어도 그렇죠? 자잘하게 파운드리 또는 이쪽에 인공지능 쪽에 약진은 이루어지고 있다. 도약하고 있다. 그렇죠? 한 번에 멀리 뛰기보다도 이제 장걸음 좀 이렇게 또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노텍 뭐 사실 뭐 이 종목은 걱정할 일이 없죠. 어차피 뭐 애플이 시총 1위 간 것도 간 거지만 결국에는 뭐 시장이 말을 해줄 겁니다. 그죠? 뭐 지금 뭐 2분기부터 어차피 뭐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2분기 뭐 3분기 계속 좋고 뭐 내년까지 계속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요때 이제 저 애플이 갑자기 조금 안 좋으면서 이제 좀 안 좋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했죠. 그리고 역시 세게 반등해주는 모습이고 역시 뭐 미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뭐 애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노텍 역시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노텍은 이제 애플도 애플이지만 역시 이제 테슬라 쪽으로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역시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도 좀 오르긴 올랐지만 너무 싸다. 아직 저평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미국 쪽으로 잘 나가는 미국향, 그쵸? 이게 중국보다는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또 최근에 좋습니다. 코스메스 뭐 ODM 업체 화장품이죠. 그래서 대신 개발해주고 또 제품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일종의 파운드리라고 했죠. 화장품계의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장중에 20만 원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약간 윗골이 좀 달긴 했습니다만 이제 화장품들이 계속 최근에 너무 좋았죠. 어쨌든 간에 20만 원을 뚫었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좀 기념비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더 쫓아가라 뭐 하기는 좀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친한
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역시 주가도 좋다. 이게 다시 한번 또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식품주, 그죠? 뭐 제가 최근에 뭐 요리 물론 뭐 제가 뭐 요리 뭐 얼마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거 이제 좀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서 좀 이제 뭐 반찬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식품주가 일단 이게 다 생활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거 보면 참 식품주가 좀 갈만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식품주를 열심히 쫓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또 미국도 이제 너무 이제 물가가 비싸니까 그죠? 고물가, 고금리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시민들도 제가 이것도 이제 한국의 라면이라든지 한국의 식품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 맛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성비예요, 가성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불닭볶음면이 약간 고가일 수 있지만 이렇게 라면치고는 그렇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그죠? 너무나 이게 감사한 가격인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큰 한몫을 했다. 그죠? 가격 대비해서 맛도 괜찮아. 그죠?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가격이 너무 저렴해. 그래서 미국 맥도날드 막 $10 이상 넘어가니까 막 미국에 다 잘 나가는 거 아니란 거였죠. 일반 사람들은 좀 그게 물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2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 $2 안 하겠죠? 그게 너무나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식품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삼양식품 먼저 갔고요, 그죠? 그리고 뭐 농심도 최근에 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나가 보면 한국의 라면 좀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좀 땡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삼양식품, 또 농심 어쨌든 결국 갈게 가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흐름 너무 세게 탔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좀 뭐 계속 좀 쫙 가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흐름은 흐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CJ 시푸드 또 사주 시푸드 뭐 이런 이제 그 수산물 관련이죠. 그래서 김 관련해서 역시 이제 한국의 음식들이 K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라든지 또 K-팝을 타고서 결국엔 이제 음식까지 이렇게 미국 식당을 점령하는 뭐 점령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게 가격 대비 이제 가성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은근히 이게 또 우리 몸에도 좋다는 게 또 전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옛날에 뭐 김을 외국 사람 먹었나요? 블랙페이퍼? 검은 종이 한마디로 검은 종이에요. 이게 뭐 처음에는 이 맛도 당연히 그들은 몰랐었고 근데 이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또 몸에 좋은 건 또 기가 막히게 압니다. 또 몸에도 좋고 또 먹다 보니까 맛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의 수산물 또 김이 또 이렇게 또 선풍이다 인기다 역시 또 이게 뭡니까 한국의 드라마 또는 케이팝의 영향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죠 굉장히 좀 흐름이 지금 강한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고 이 흐름을 한번 타니까 역시 무섭게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조 케이팝, 엔터는 좀 뭐 이래저래 너무 시끄럽고, 그쪽 최근에 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가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는 좀 계속 좀 보고 있죠. 그런데, 그 하이브가 물론 뭐 지금 뭐 BTS 멤버인 진, 제대하자마자 뭐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하이브를 좋게 봤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글로벌하게, 그냥 글로벌리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뉴진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역시 뭐 활동은 뭐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쵸? 좀 약간 좀, 아직도 좀 소음은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큰 거를 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그 하이브는 좋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죠? 그래서 하이브는 이렇게 여럿이 있죠. BTS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레이블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1조 이상 투자하면서 여기에 그 굉장히 좀 유명한 팝 아티스트, 그죠? 팝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리아나 그란데인데, 원래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저 하이브 좀 이쪽에 인수되면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한국 이제 이게 그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빠진다는 얘기 있었는데,
다시 이제 또 하이브랑 또 재계약하면서, 그렇죠. 레이블이죠. 사실 하이브 산하의 미국 레이블과 재계약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요즘 뭐 워낙 이제 사이버 공간, 예, 또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또 중요하죠. 또 위버스, 예, 이쪽에도 입점을 하면서, 역시 이제 미국 쪽에 좀, 예, 뭔가 모멘텀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미국, 하여튼 뭐 요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좀 최근에 좀 약간 시끄러면서 좋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저건 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국내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아시아도 이제 너무 좁아요. 이제는 글로벌하게 미국 또는 유럽, 이쪽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회사들이, 저 엔터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뭐 이제 엔터를 넘어섰죠. 엔터를 넘어서 이제는 뭐 이게 대기업 집단에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BTS가 점차 멤버들이 제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바닥을 이제 다질 만큼 다졌고, 그래서 뭐 오늘 좀, 네, 오늘 뭐 다음 주 좀 한번, 앞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쪽으로의 어떤 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큰 국내 기업들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들 맞점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오늘 방송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나와준 것 같네요. 네, 오늘 보인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